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고등학교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등학교 입학하면서 다양한 계획을 세우셨죠. 그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실천을 잘 하셔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일들을 모두 다 이뤄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은 보통 공통수학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요. 그냥 정식 명칭은 수학입니다. 그래서 이 수학에 대해서 모두 6개 챕터로 나눠서 배우시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 단원이 다항식입니다. 다항식 처음 배우시는 거 아니죠? 중학교 때도 배우셨죠? 그래서 고등학교에서는 중학교 때보다 수학이 좀 많이 어려워지고 복잡해져요. 자, 어렵고 복잡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차수도 높아지고 미지수 개수도 많아지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하지만 중학교 수학을 바탕으로 하게 되면 고등학교 수학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차근차근 같이 한번 정리해 나가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다항식에는 세부 챕터가 2개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다항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나머지 정리와 인수분해가 있는데 나머지 정리란 말을 중학교 때 배워본 적이 없으시죠? 그래서 이 부분 좀 나중에 잘 들으셔야 되고요. 1단원은 사실은 제일 마지막에 뭐를 인수분해를 정리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수분해 중학교 3학년 때 배우셨죠? 자, 인수분해가 중요했던 이유는 자, 몇 차 방정식으로 배우셨죠? 중3 때? 2차 방정식을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이 크게 2가지였어요. 하나는 인수분해를 이용하는 방법이었고요. 또 하나는 바로 근해 공식을 사용합니다.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제가 중학교 수학에 비해서 복잡해진다고 했었죠. 그래서 고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시게 되는데 고차 방정식은 3차와 4차 방정식을 고차 방정식이라고 해요. 근데 고차 방정식은 근해 공식을 쓸 수가 없어서 우리가 뭐를 이용할 수밖에 없냐면 인수분해를 이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인수분해를 잘 해둬야지 다음 단원에 있는 방정식을 고차 방정식을 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정식을 풀 수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함수와 부등식도 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1단원이 수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단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배웠던 걸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 된 부분을 같이 점검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항식을 왜 배울까? 일단은 왜 배우는지 알아야지 수학이 좀 쉽게 받아들여질 수가 있겠죠. 항상 수학 어디서 써먹어요?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수학이 생각보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적용이 되거든요. 자, 여러분들 수학자 가우스 잘 아실 겁니다. 유명한 수학자시죠. 그래서 수학자 가우스는요, 수학은 과학의 여왕이라고 불렀대요. 굉장히 극존칭입니다. 맞습니까? 자, 이러한 이유는요, 다양한 자연현상 및 사회현상에 대해서 여러 법칙을 수학적인 기호와 식으로 나타내 설명할 수 있음을 뜻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수학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현상을 보면 규칙들을 발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규칙들은 항상 뭐로 나타낼 수가 있냐면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일반적인 식이 무슨 식이냐면 바로 다항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규칙적인 것을 식으로 나타내면 여러 가지 또 계산도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전부 다 식으로 나타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런 현상들을 다항식으로 나타내면 표현이 뭐다? 간결해지고 명확해지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쉬워진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항식은 앞으로 뭐에 대해서 그죠? 방정식하고 뭐다? 부등식하고 함수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해두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항식 근데 중학교 때도 배우셨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수학은 약속의 학문이죠. 그래서 다항식에서 약속에 어떤 용어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그걸 살짝 복습을 하고 고등학교 진도 나가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학교 때 이런 거 배우셨어요. 자, 용어들 기억나시죠? 자, 우리가 교과서에 보면 빨간 글자로 보통 나오는데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흔히 쓰는 단어라고 해서 용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용어에 대해서는 항상 뭐가 있냐면 그 용어에 대한 뜻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뜻을 정의라고 배우셨어요. 자, 여기 지금 슬라이드에서 좀 굵은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용어들을 언제 배우셨냐면 바로 중학교 1학년 때 배우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복습을 잠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항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중학교 때도 배우셨지만 하나의 항이나 여러 개의 항의 합으로 이루어진 식을 뭐라고 한다? 다항식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럼 항이 뭔지를 좀 먼저 복습을 해야 됩니다. 자, 항이 뭐였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바로 수 또는 문자가 뭐로만 연결되어 있다? 고로만 연결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와 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수학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데, 만약 500원짜리 아이스크림 5개가 있어요. 그러면 수의 주 목적은 뭡니까? 계산하는 데 있죠. 자, 그래서 500 곱하기 5 하면 얼마가 되냐면 2500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격을 모르거나 개수를 모르면 어떻게 되죠? 잘 모른다? 그러면 뭘 쓰는 거예요? 그것을 미지수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문자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를 모르게 되면 만약에 그 개수가 x개다 라고 하면 이렇게 500x라고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이 수 대신에 뭐를 딱 대입을 하게 되면
자, 문자를 대입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뭐가 생기냐면 식이 생깁니다. 이렇게 수로만 된 것도 사실은 수식이라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수하고 문자하고 기호가 결합된 걸 우리가 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수에다가 문자를 대입을 하면 우리가 식이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그것이 뭐로만 연결되어 있다? 그죠? 곱으로만 연결된 걸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항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EX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1학년 때 배우셨습니다. 자, 무슨 기호 생략하는 거 배우셨다? 곱하기 기호 생략하는 거 배우셨죠. 그래서 이런 것은 하나하나를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항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항에서는 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뭐를 우리가 포함하게 되냐면 부호를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x-3y 더하기 2다 이렇게 있으면 항이 몇 개가 되냐면 3개가 됐었죠. 자, 어떻게? 2x 하나는 뭐다? 마이너스 3y 하나는 뭐다? 플러스 2가 되죠. 자, 그래서 이 x라고 하는 것은 2 곱하기 x가 되고요. 자, 마이너스 3y는 마이너스 3 곱하기 뭐가 된다? y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은 우리가 부호를 포함해야 되는 걸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이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곱하기 없는데요? 라고 볼 수가 있지만 실제로 항상 뒤에가 얼마가 곱해져 있다? 1이 곱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뭐로 볼 수가 있냐면 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수로만 이루어진 항을 무슨 항이라고 하냐면 바로 상수항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기억을 좀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중학교 때 제일 대표적인 질문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그럼 x분의 2라고 하는 것은 항이냐? 그럼 항일까요? 아닐까요? 항이 아니라고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가 되냐면, 자, 우리가 x분의 2 같은 경우에는 2 나누기 x가 돼요. 그래서 이거는 곱하기로 연결된 것이 아니고 뭐다? 나누기로 연결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항이라고 하지 않고요. 이것은 다항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나중에 이것을 2학기 되면 분수식이라고 부르긴 부르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학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약속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배우셨던 것은 뭐였냐면 문자가 분모했으면 다항식이 아니다 이렇게 배우신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갑자기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수학에서는 약속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항은요 뭐를 포함한다? 네, 우리가 바로 항상 부호를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이 뭐로 연결되어 있어요? 합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루어진 식을 무슨 식이라고 한다? 다항식이라고 하는데, 다항식은 항이 한 개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다항식의 정의가 하나의 항이나 여러 개의 항으로 이루어졌다고 했기 때문에 단항식 역시도 무슨 식이라고 볼 수가 있다? 다항식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배우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항식에서 굉장히 중요한 용어가 하나가 있죠. 자, 무슨 용어? 자, 개수입니다. 자, 그럼 이 개수라고 하는 것이 중학교와 고등학교 개념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여러분들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자, 중학교 때 배웠던 개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문자 앞에 곱해진 수를 뭐라고 부른다? 바로 개수라고 불렀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마이너스 7x 같은 경우에는 x 앞에 뭐가 곱해져 있습니까? 마이너스 7이 곱해져 있죠. 그래서 이때 개수가 마이너스 7이라고 보는데,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굉장히 식이 복잡해진다라고. 고등학교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자, 식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중학교에서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7xy가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개수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자, 방금처럼 문자 앞에 곱해진 우리가 수기 때문에 7이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이렇게 해요. 만약 x의 개수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자, 이 두 개의 문자 중에서 기준이 되는 문자가 뭐라는 거죠? x인 거죠, 그죠? 그러면 요 x를 제외한 나머지 전체를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개수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비록 y가 여기서 뭐지만 문자지만 이걸 무슨 취급을 한다라고 부르냐면 상수 취급한다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중학교와 고등학교하고 좀 다른 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중학교에서 뭐였다고요? 개수가 문자 앞에 곱해진 수.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그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 앞부분 전부 다를 뭐라고 하냐면 개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기 때문에요, 이것도 뭐를 포함해야 되냐면 부호를 포함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좀 조심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다항식을 좀 더 발전시켜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0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다항식 드디어 들어가죠. 그래서 개념 열기에 보시면, 자, 건강 수칙 중 하나는 올바른 식습관이 있대요. 자, 이럴 때 보면은 이제 3대 영양소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균형 있게 우리가 섭취하는 것이 뭐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여러분 아직은 성장기죠, 그죠? 그래서 다이어트 같은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지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보셔야 돼요. 근데 다이어트 할 때 보면 우리 칼로리 같은 거 막 계산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그 칼로리 계산하는 것이 바로 여기는 무슨 식이다? 다항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양을 각각 뭐라고 한다? 일단 이렇게 문자로 두죠. 그래서 나중에 이 문자 대신에 우리가 수를 대입하면 전체적인 식의 값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뭘 만들 수가 있냐면 식을 세울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여기에다가 딱 어떻게 되겠어요? 자, 문자 대신에 수를 대입하죠. 자, 중학교 때 배우셨습니다. 문자 대신에 수를 대입하는 것을 무슨 과정이라 부른다? 대입이라 부르고요. 그래서 아까 500원짜리 아이스크림 만약 X개 있다라고 하면 500X가 되는데 나중에 이 개수를 알게 됐어요. 그럼 알게 되면 어떻게 되죠? 계산이 가능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것을 우리가 중학교 때는 뭐라고 배우셨냐면 바로 식의 값이라고 배우신 겁니다. 그래서 다항식을 세워놔야지만 나중에 뭐를 구할 수 있다? 바로 그 식에 대한 값을 구할 수가 있어서 이런 규칙 같은 것을 식으로 나타내서 결과를 도출해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다항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 준비학습은 뭐냐? 중학교 때 배우신 용어죠. 자, 앞에서 우리가 5개 용어를 배우셨는데요. 그 중에 없었던 용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뭡니까? 동류항. 자, 우리가 특히 다항식 계산은 동량끼리 계산하신다고 벌써 중학교 때 배우신 거거든요. 자, 그래서 동량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 부분이 서로 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밑과 우리가 바로 차수가 같을 때, 그럴 때를 동류항이라고 합니다. 자, 2a 더하기 3a입니다. 그럼 이 동량에서는 어떻게 하죠? 자, 그죠? 여기는 A가 공통으로 곱해진 거기 때문에 분배 법칙을 쓰시면 우리가 이렇게 개수끼리 더한다라고 하는 것이 중학교 때 배웠던 바로 동류항 계산이 되겠고요. 자, 그럼 여기서는 항이 4개나 되네요. 그러면 이때 동류항은 뭐가 되냐면 3A하고 마이너스 A를 계산하시면 되겠고요. 마이너스 4B하고 2B를 이렇게 더해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제는 고등학교 1학년이기 때문에 암산 정도 하셔야겠죠? 자, 3A에서 A 뺍니다. 2a가 되고요. 자, 4b하고 2b를 더할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2b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동류항 계산하는 거 연습 많이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을 전개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거는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우셨습니다. 바로 곱셈 공식으로 이용을 해서 전개를 하는 부분이죠. 자, 원래는 a 플러스 b의 제곱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죠?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것이 곱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다항식 곱으로 둔 다음에 전개를 하셔도 됩니다만, 자, 공식으로 배우셨던 부분이죠. 자, 공식으로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중간 단계를 생략해서 계산을 빠르게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외워주셔야 돼요. 자, 완전유형 공식 한번 외워볼까요? 그렇죠?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이다 라고 바로 나와 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자, 이번에 x-y 곱하기 x 플러스 y입니다. 자, 이른바 무슨 공식? 이거는 합차 공식이죠. 그래서 합차 공식은 어떻게 되냐면 바로 제곱 빼기 제곱으로 나타납니다. 물론 이거를 그냥 전개해도 됩니다만 공식을 사용하시는 것이 좀 더 빠르고 편리하다 볼 수가 있어요. 자, a-2 곱하기 a 플러스 3입니다. 자, 이것도 물론 자 1번, 2번, 3번, 4번에서 계산하셔도 됩니다만, 자, 1차항 개수가 전부 다 1인 상태면 어떻게 되냐면 a 제곱이고요. 자, 1차항 개수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여기 있는 두 수의 뭐다? 합. 자, 마이너스 2하고 3을 더하면 얼마입니까? 1. 자, 그래서 우리가 플러스 1이 되는데요. 자, 1은 우리가 수에서 곱셈에서 뭐 한다? 생략하기 때문에 우리가 a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 상수항에는 뭘 적어줍니까? 자, 그쵸. 곱을 적어주죠. 그래서 마이너스 2하고 3을 곱하시면 마이너스 6이다 라고 해서 이것도 단계를 줄여서 이렇게 바로 계산하는 연습을 많이 해두셨어야 됩니다. 자, 4번은 우리가 딱히 공식이 없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1번 어떻게 됩니까? 6x제곱, 2번 자 플러스 10xy, 자 3번 자 마이너스 9xy가 됩니다. 자, 그 다음 4번 어떻게? 마이너스 15y 제곱 되는 거 맞죠? 자, 근데 이때는 동량이 생기기 때문에 6x 제곱이고요. 자, 플러스 xy입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15y 제곱이라고 우리가 계산해주는 부분이 바로 4번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 다항식을 하기 위해서는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이 가장 기본으로 탄탄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특히 공식은요, 반드시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다항식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단어는 챕터가 다항식 연산인데요. 자, 연산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죠? 계산하는 약속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칙 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인데 중학교 때도 배우셨습니다만 우리가 수도 사칙 연산할 수 있습니다만 식도 뭐 할 수 있다? 사칙 연산할 수가 있죠. 근데 원리는 중학교 때하고 똑같아요. 자, 달라지는 건 뭐가 달라지냐면 약간 복잡해지고 좀 더 어려워질 뿐입니다. 그래서 중학교를 바탕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원의 학습 목표는 다항식 사칙 연산을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목표가 돼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은 어떻게 할까 살펴보겠습니다. 결론은
동류한 계산이었죠. 네. 자, 넓이가 각각 x제곱 x1인 메모지가 있습니다. 이건 색깔로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x제곱은 분홍 색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x제곱이니까 한 변의 길이가 얼마다? 우리가 바로 x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정사각형. 자, 넓이가 x입니다. 그럼 x는 여기서 보시면은 가로는 1이고 세로는 x일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넓이가 1이란 말은 가로, 세로가 모두 다 얼마다? 우리가 1이 되는 정사각형인 우리가 메모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걸 우리가 게시판을 이렇게 붙여놨어요. 자, 그럴 때 이 넓이에 뭐를 구하는 거냐면 합을 구해보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럼 게시판에 자, 봅시다. x제곱이 몇 개가 있는 거죠? 3개가 있죠. 그래서 3x제곱이 되는 것이고요. 자, x는 몇 개가 있습니까? 자,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1은 몇 개가 있냐? 1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게시판 B 한번 볼게요. 자, x제곱이 몇 개입니까? 2개지요. 그래서 여기는 2x제곱이 되는 것이고요. 자, x는 몇 개입니까? 네, 그렇죠. 우리가 바로 2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은 몇 개지요? 역시 2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건 뭐가 되냐면 2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가 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붙였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죠? x제곱이 모두 몇 개다? 우리가 5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가 되냐면 5x제곱. 자, 그래서 이때도 우리가 넓이를 더하는 거기 때문에 서로 다른 것끼리 더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x제곱은 x제곱끼리 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금 전에 우리가 준비학습에서 살펴본 순항이다, 동류항이라 볼 수가 있어요. 자, x가 3개, 2개였기 때문에 모두 몇 개다? 5개이고요. 자, 그 다음에 1은 1개, 2개이기 때문에 모두 몇 개다? 3개라고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로 다항식도 더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배우셨던 게 뭐냐면 1개 또는 2개 이상의 항의 합으로 이루어진 식을 다항식이라고 했고 조금 전에 복습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다항식을 정리할 때는요, 한 문자에 대해서 차수가 높은 항부터 낮은 항 순서로 정리를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중학교에 비해서 고등학교는요, 좀 복잡해져요. 그래서 미지수 개수도 많아지고 차수도 높아지는 거거든요. 네, 그럴 때는 문제가 2개 이상이면요, 너무 헷갈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를 기준으로 해서 정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또 정리한다고 해서 차수의 순서대로 정리한다고 해서 차순이라고 부르고요. 자, 내림차수는 뭐냐면 바로 항이 높은 것부터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낮은 순으로 우리가 정리하는 것이 내림차순이 되는 거고, 반대로 차수가 낮은 항부터 높은 항으로 나타내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오름차순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뭘 많이 쓰냐면 내림차순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뭐가 되냐면 좀 이따 우리가 1단원의 최종 목표가 인수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지수가 여러 개일 때는 하나로 정리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순서대로, 차수의 순서대로 정리하는 내림차순과 오름차순에 대해서 배우시는 겁니다. 자, 그럼 스스로 확인하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y 플러스 2 더하기 3x 더하기 x제곱 y 마이너스 x제곱 항이 굉장히 많죠. 자, 근데 이거는 뭐에 대해서? 자, x라고 하는 문자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게 되는데요. 자, 내림차순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차수가 높은 것부터 낮은 것 순서대로 정리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x만 딱 보면요. 여기는 x가 1차고요. 여기는 몇 차다? 2차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차 먼저 적고 1차 적고, 자, 나머지는 뭐다? x가 없는 항. 그리고 따지고 보면 이 부분이 무슨 항이 되냐면 상수항이 되는 거고, 이때 y는 비록 문자지만 무슨 취급? 상수처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수학에서는 상수 취급한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럼 이때는 우리가 x제곱 y하고 x제곱이 x에 대해서는 뭐다? x제곱에 대해서는 동류항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때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뭐 한다? 그죠?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개수끼리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y가 있고요. 마이너스 1이 있어서 y 마이너스로 묶어내서 이렇게 개수를 정리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자, 오름차순으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수가 낮은 것부터 높은 것대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상수항이 제일 우리가 앞에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 x항이 우리가 바로 두 번째, 그 다음에 x제곱이 가장 차수가 높기 때문에 제일 뒤에 적어주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뭘 적어주시면 되냐면 이렇게 개수인 y-1을 적어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는 거 정말 연습 많이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 1번 살펴볼게요. 자, 다음 다항식을 괄호 안의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과 오름차순으로 각각 정리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1번 보겠습니다. 자, 기준되는 문자가 뭐죠? x. 자, 그럼 x만 살펴봐요. 자, x 살펴보시면 x 1차. 여기 x 없네요. x 몇 차? 3차. 그 다음에 x 몇 차? 2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내림차순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것부터 뭐다? 낮은 순서. 그럼 제일 높은 건 뭐죠? 자, 3x 세제곱입니다. 자,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 우리가 이렇게 x제곱이 그 다음 항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이 x제곱이 기준이 되면은 y는 사실은 뭐다 개수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뒤에 적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앞에 적어도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는 그냥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라고만 했기 때문에 뭐 y를 뒤에다 적어도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때는 나중에 x를 제어 나머지, 그래서 앞에서 중학교에서 배웠던 개수랑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개수가 약간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개수를 앞에 적는 습관을 좀 들이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1차항 보시면 xy죠, 그죠? 그럼 xy는 이때도 우리가 뭐 yx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x가 없는 거, 그러면 마이너스 2y 제곱하고 뭐다? 2가 바로 상수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름차순 보겠습니다. 그럼 오름차순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자, x가 없는 것이 제일 앞에 오겠죠, 그죠? 상수항 지급되는 거. 자, 그 다음은 뭐가 온다? 그죠? 1차항, 그 다음에 몇 차항? 2차항, 그리고 뭐다? 맨 마지막에 3차항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어차피 중학교 때도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라고 배우셨거든요. 그래서 이 항 그대로 적으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자, 이번에 2번은요, 자, 기준되는 문자가 y네요. 그럼 y 보시면 y만 볼게요. 자, 여기는 y 없습니다. 여기는 1차, 여기 몇 차? 2차 없고요. 여기 1차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자, 그러면은 내림 차수입니다. 그럼 차수가 높은 것부터. 그럼 높은 것은 뭐죠? 그죠? 2차항이 우리가 제일 높고요. 그 다음 1차항입니다. 그럼 1차항인데 마이너스 4xy 하고요. 우리가 마이너스 y가 있죠? 요거는 그 y로 이렇게 묶어낸 분배법칙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인데 여기도 어떻게 돼요? 똑같이 마이너스죠. 그래서 이때는 마이너스로 묶어내시면 우리가 안에 어떻게 됩니까? 4x 플러스 2y 이렇게 나타내시는 것이 제일 정확한 표현이겠어요. 자, 그 다음에 y가 없는 것이 상수항 취급이 되겠죠. 그래서 x제곱이랑 그 다음에 2x랑 1이 있네요. 자, 그래서 뒤에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이다 이렇게 나타내시면 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오름차순으로 적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그렇죠. 우리가 y가 없는 항이 제일 앞에 오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y가 있는 항이 우리가 가운데 오겠습니다. 두 번째. 자, 그리고 2차 항이 제일 뒤에 오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차수가 높은 것부터 낮은 순으로 정리하는 것을 내림차순, 차수가 낮은 것부터 높은 순으로 쓰는 것은 무슨 차순? 오름차순이라고 하는데 둘 중에 하나로 정하시면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무슨 차순을 쓴다? 내림차순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정렬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용어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중학교 때도 배우셨지만 당연히 덧셈과 뺄셈은 동면끼리 모아서 계산하시고요. 자, 이때 뺄셈은요, 빼는 식을 각 항을 부호를 바꿔 뭐한다? 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뺄셈은 덧셈으로 고쳐서 계산한다라고 중학교 때 배우셨거든요. 이제 그대로 적용해 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예제 1번, 자, 다음 식을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요거는, 자, 3차식하고 몇 차식이다? 2차식을 더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수학계산에서 괄호가 있으면 괄호를 풀어주는 것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겠죠. 그래서 괄호를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는 덧셈이고 여기는 무슨 셈이다? 우리가 바로 뺄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도 배우셨지만, 자, 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앞에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되지요? 자, 그쵸. 이렇게 바로 풀리게 돼 있고요. 여기 더하기만 있어요. 그러면 뒤에 있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우리가 나온다라고 배우셨어요. 단, 자, 이렇게 뺄셈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자, 뺄셈이 있으면, 자, 대원칙입니다. 자, 대원칙은 뭐가 되냐면, 자, 요거는 앞에, 괄호 앞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대로 나오고요. 여기가 뺄셈이면, 여기는 뒤에 부호가 전부 다 뭐로 바뀝니까? 반대로 바뀐다라고 배우셨죠? 그래서 괄호를 풀어주는 게 제일 먼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 풀이집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한 게 뭐였냐면, 자, 요거는 우리가 가로 계산이라고 하고, 이건 무슨 계산이라고 한다? 세로 계산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수에서만 우리가 그러니까 세로 셈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식에서도 우리가 세로 셈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편한 방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슨 동류항끼리 계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괄호를 푼 다음에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그 다음 동류항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x세제곱은 하나밖에 없고요. 자, x제곱은 우리가 3x제곱하고 2x제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계산하시면 뭐다? 5x제곱이 되고요. 자, 1차항은 5x하고 마이너스 x가 있네요. 그래서 5에서 뭘 뺀다? 1을 빼서 그리고 바로 4x가 되고 상수항은 뭐다? 3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다음에 뺄셈 같은 경우에는 이 뒤에 있는 부호가 어떻게 돼요? 바뀌죠. 근데 우리 책에서는 더 셈으로 바꾸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렇게 할 필요 없이 바로 이렇게 계산하셔도 관계는 없으십니다. 자, 그 다음에 단계는 뭐가 되냐면 동류항 계산이겠죠. 그래서
3x 세제곱하고 마이너스 x 세제곱을 계산하면 3에서 우리가 1을 빼시면 되기 때문에 2x 세제곱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x제곱하고 x제곱은 동량이 따로 없네. 그래서 우리가 바로 x제곱이 되고 1차항은요 마이너스 2x하고 x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계수 마이너스 2하고 1을 더해서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x. 그 다음 마지막으로 상수항 계산하시면 1하고 4를 더하시면 돼요. 그래서 얼마다 5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도 배우셨다시피 다항식 계산은 괄호를 푼 다음에 자 무수항 계산, 동류항 계산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문제 2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은 다음 식을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자,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2에다가 뒤에 걸 더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수학에서는 괄호를 제일 먼저 푸셔야 되죠. 그래서 일단 괄호를 풀어주시면 저희는 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일단은 그대로 풀린다라고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풀리게 되겠고요. 자, 그래도 여기도 우리가 덧셈만 있어요. 그럼 이 뒤에는 부호 변함 없이 그대로 이렇게 풀린다라고 배우셨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계산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동류항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동류항은 자, x세제곱항이 x세제곱하고 마이너스 2x세제곱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계수끼리 계산하면 1 마이너스 우리가 2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차항 계수 보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3x제곱하고 x제곱이네요. 그러면 계수끼리 계산하면 마이너스 3하고 1을 더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x하고 우리가 마이너스 x가 동류항입니다. 그래서 2에서 1을 우리가 빼주시면 되겠고 상수항은 우리가 2에서 1을 빼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계산해주시면 1에서 2를 빼면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x 세제곱. 자, 마이너스 3하고 1을 더하세요. 그러면 마이너스 2x 제곱이 됩니다. 2에서 1을 빼면 1이죠. 근데 우리가 1은 생략해서 우리가 x야 되겠고 2에서 1을 빼면요 1인데 이건 생략하시면 안 됩니다. 곱셈해서 우리가 생략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바로 1번의 답이 되겠어요. 자, 2번은 뺄셈입니다. 자, 뺄셈에서 좀 조심하셔야 될 건 뭐냐면 바로 여기서 앞에서 아무것도 없을 때는 그대로 우리가 풀리기 때문에 4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x 더하기 5가 되는데 여기가 마이너스가 있으면 어떻게 되죠? 뺄셈이 있으면 바로 뒤에 있는 부호가 전부 다 반대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걸 덧셈으로 해서 이렇게 우리가 바뀐다라고 되어 있긴 한데 이거보다는 우리가 그냥 괄호를 바로 풀어서 계산하셔도 관계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x 세제곱. 그래서 x 세제곱은 마이너스 x 세제곱이 되고요. 자, 마이너스 3x는 플러스 3x. 그리고 우리가 플러스 1은 마이너스 1로 이렇게 우리가 바뀌어서 계산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량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4에서 우리가 1을 빼세요. 자, 그러면 4에서 1을 빼면 x 세제곱의 개수가 되겠고요. x제곱은 동량이 없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3x 제곱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x하고 3x가 우리가 동량이기 때문에 개수로 계산하시면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5에서 뭘 빼면 된다? 1을 빼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시면 3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가 바로 여기 있는 2번의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항식에서도 덧셈과 뺄셈을 하시는데 괄호를 풀고 뭐 하면 된다? 그죠? 동류항 계산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 자, 그래서 다항식 덧셈에서도 수어의 덧셈에서와 같이 뭐가 성립하냐?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성립하죠. 이런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을 무슨 법칙이라고 합니까? 연산 법칙이라고 합니다. 연산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계산을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쓰는 것이 연산 법칙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걸 이용해서 바로 식을 계산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덧셈에 대한 결합 법칙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앞에 두 개를 먼저 계산하나 뒤에 두 개를 먼저 계산하나 같기 때문에 괄호를 굳이 나타내지 않아도 관계가 없다라는 거 중학교 때도 배우셨던 부분입니다. 자, 문제 3번 한번 살펴볼게요. 자, 문제 3번은 세 다항식의 입시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아래식을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자 1번 a 더하기 b 더하기 a 마이너스 2b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거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두 개를 더하고요. 자, a에서 2b를 우리가 빼가지고요. 또 뭐 해라? 더해라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여기는 문자 대신에 식을 대입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입을 할 때는 좀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주어진 식을 최대한 뭐다 간단하게 한 다음에 대입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A, B를 하나의 문자로 보고 간단하게 하셔야 돼요. 그럼 간단하게 해볼까요? 그럼 요거는 우리가 A 더하기 B가 되고요. 자, 더하기니까 그냥 어떻게 바로 그냥 풀리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A 더하기 A 2A 그리고 B에서 뭐다 우리가 마이너스 2b를 더한 마이너스 b를 계산해줘도 된다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걸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한다는 것이 이 문제의
결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식 대입할 때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자, 이 A라고 하는 것은 자, A를 이렇게 대입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바로 X제곱 마이너스 XY 더하기 Y제곱 이렇게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이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자, 이때는 식을 대입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괄호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뒤에 우리가 B 대입하실 때도요, X제곱 마이너스 2Y제곱 플러스 3XY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자, 반드시 뭐 하셔야 된다? 괄호해 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식을 대입할 때는 괄호를 하자. 이 바로 포인트가 돼요. 자, 그 다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제 역시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괄호를 풀어주십니다. 자, 그럼 2X제곱. 자, 2x제곱. 자, 그 다음 마이너스 2xy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y제곱이 됩니다. 자, 여기 마이너스만 있네요. 그러면 뒤에 있는 부호가 전부 다 반대로 바뀌죠. 그래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y제곱 마이너스 3xy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동량 계산하겠습니다. 자, 2x제곱에서 x제곱을 빼요. 자, 이제는 그냥 x제곱이다 바로 계산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y제곱하고 2y제곱을 하겠습니다. 그럼 얼마가 됩니까? 자, 4y제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xy형도 동량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xy하고 마이너스 3xy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5xy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요거는 자리 바꿔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좋은 식을 어떻게 그저 간단하게 한 다음에 우리가 바로 대입을 한다는 것이 문제 포인트가 됩니다. 제가 식을 가려버렸네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자, 요걸 우리가 계산하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칠판에 좀 적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은 자, 뭘 구하라고 돼 있냐면, 자, B 더하기 3A 그 다음에 빼기 뭐다? 2A-C를 계산해봐라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자, 이것도 어떻게 되겠어요? 주어진 식을 간단하게 하셔야겠죠? 자, 그러면 B 더하기 3A는 바로 나오게 되겠고요. 여기 마이너스가 있어요. 뺄셈이 있으면 뒤에 있는 부호가 뭐다? 이렇게 반대로 바뀐다라고 배우신 겁니다. 자, 그래서 3A하고 2A, 3A에서 2A를 빼면 A가 되겠고요. B 더하기 뭐다? C가 되네요. 그럼 이때는 주어진 식이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구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겠어요. 그러면은 이번은 우리가 간단하게 쓴 부분이 어떻게 된다는 소리입니까? 그죠? 이번은 바로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계산해라. 이거하고 똑같아지는 그런 부분이네요. 자, 그러면은 계산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동량 바로 계산할까요? 자, 일단은 보시면 x제곱항 보겠습니다. 그럼 x제곱항은 x제곱 x제곱이고 마이너스 2x제곱이네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없어지겠죠. 그래서 x제곱 없어지고요. 자, 그 다음에 xy항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xy가 있고요. 3xy가 있고요. 2xy가 있네요. 그럼 어떻게 되죠? 자, 마이너스 xy, 그 다음에 3xy, 그 다음에 2xy입니다. 자, 그러면 개수만 딱 보면 마이너스 1, 3입니다. 그럼 5에서 1을 빼면 얼마가 되죠? 그죠? 우리가 바로 4xy다 이렇게 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y제곱 보겠습니다. y제곱 마이너스 2y제곱 플러스 3y제곱. 자, 이렇게 되면 y제곱하고 우리가 y제곱 마이너스 2y제곱 플러스 3y제곱이거든요. 그래서 계산하시면 1 빼기 2 더하기 3입니다. 그래서 1, 3 더하면 4고 4에서 2를 빼면 얼마다? 2가 되겠죠. 그래서 이건 뭐가 되냐면 2y제곱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중학교 때보다 식이 훨씬 더 복잡했었습니다. 물론 문제집에서는 이거보다 훨씬 복잡한 문제들도 많았죠. 그때 그렇게 배운 이유는 바로 고등학교를 대비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다항식도 수의 계산처럼 우리가 덧셈과 뺄셈을 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괄호를 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다? 동량끼리 계산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연산법칙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